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께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지금 두산 에너블리 주가 계속 오르는데 여러분 이거 오르는 거 왜 오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전? 원전? 어? 원전?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산 에너블리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군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득을 보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절대 끄지 마시고 지금 두산 에너비티가 올라가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정리해드릴 거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끄시면 안 돼요. 자, 두산 에너비티 주가 계속 올라갑니다. 원전 또는 트래크 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매도에 쇼스키즈 쇼커버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어젯밤에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얘네가 올라가면 이득을 보는 집단이 존재를 할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24년도에 있던 일 기억을 하시나요? 24년도에 뭐요?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이 합병하려고 했죠. 합병은 어떻게 해서 실패했어요. 합병 비율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 지배구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자, 두산이 있고요. 이 밑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두산 밥캣이 있어요.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지배구조가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보틱스와 밥캣을 합병을 해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밑으로 넣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 밥캣 로보틱스 합병된 이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무산됐어요. 그러면은 이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두산은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해봤는데 두산이 있고요. 이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밥캣이 있잖아요. 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결과적으로 이 지금 두산 로보틱스 얘를 이 밑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힘드니까 저는 어떤 걸 생각하고 있냐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인적 분할을 해서 분할 신설 회사를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뭐야,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악재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악재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인적 분할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왜 주식을 여러분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두산이 있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대로 원전 사업을 하고요. SMR 그대로 사업을 하고 풍력 사업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신설 회사는 두신이라고 할까, 두산 이 신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지분을 나눠줘. 예를 들어서 뭐 비율을 여러분들 뭐 8대2라고 한다 하잖아요. 8대2 비율로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주식을 그냥 8대2로 나눠서 에너비티 8 이거 신주 나오는 거 뭐 10주라고 하면 이 두산 에너비티 그대로 8주 그리고 신주를 2주를 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 이거 안 주는데 인적 분할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하게 되면 지금 만약에 에너빌리티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40조가 돼요. 예를 들어. 근데 8대2로 만약에 분할을 하잖아. 그럼 기존의 SMR 원전 풍력을 하는 회사는 32조. 그죠? 상장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분할 신설 회사는 8조의 가치로 신설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회사는 뭐요? 8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적분할 상장이 됐어요. 그 얘가 밥캣을 지배합니다. 밥캣을 지배해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두산 로보틱스가 있잖아. 그럼 로보틱스가 이 두산 신설 회사 밑으로 들어오게 되려면 이 두산 이 신설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돈 주고 사기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지금 얼마입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보면 두산 로보틱스 얼마요? 3조요, 3조. 돈이 꽤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3조를 봤을 때 최대 주주 누구예요? 현재 두산이죠. 두산 68%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아니 그러면
이 신설회사의 가치가 지금 높잖아요, 여러분들. 높잖아요. 로보틱스 가치가 얼마라고요? 3조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요. 이 신설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짐으로써 로보틱스의 이 지분을 기존의 두산과 뭐요? 포괄적 지분 교환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로보틱스의 지분을 이 신설회사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산 로보틱스를 이 두산 신설회사 밑으로 넣으면 이 두산 신설 회사는 이 법인은 밭캣과 뭐요? 로보틱스를 동시에 지배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지배구조는 어느 정도 맞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쌤, 근데 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이 두산 밥캣을 통해서 이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적 분할 후에 두산 밥캣이 이 신설 회사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두산은 이 담보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제가 또 이 챗 GPT 프리미엄을 또 씁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래 이 해결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챗 GPT 한번 이용해 보자 해서 가지고 왔는데, 잘 봐봐요. 그러니까 담보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물어봤어요. 보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라고 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얘가 이렇게 답변을 해줬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보게 되면 현재 구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캣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인적 분할 이후에 밥캣 지분은 중간 지주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신설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이 사업회사, 이 에너지와 SMR 관련된 직접적인 담보 자산이 없다. 그래서 사업회사의 신사업 투자자금 조달력이 떨어진다. 그 재미 부담이 증가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요렇게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줬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중간 지주회사와 지분 신탁 및 재담보 협약을 체결하면 된다라고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간 지주회사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 일부를 사업회사에 담보 신탁 형태로 이전해서 법적으로 소유는 유지하되 담보권만 이전하는 형태로 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수익 이상 발생 시 담보 자동 해제, 차입금 한도 내 재담보 가능. 이 방식은 실질적 자산 이전 없이 담보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물론 챗GPT가 100% 맞는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거의 그래 답변의 90%는 맞는 답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아무래도 M&A나 뭐 회계 전문 뭐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애들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M&A 할 때 기업 가치 평가하는 걔네들이 이렇게 해서 뭐 조율을 하겠지만, 제가 그런 부분들은 또 제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완전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요건 제가 조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중간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의 투자금을 융통 역할을 수행한다. 자, 중간 지주회사 자체가 자금을 조달하여, 그러니까 이 에너빌리티 인적 분할한 두산 신설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회사, 이 기존에 있던 이 에너빌리티의 투자금 또는 대여금 형태로 유입을 시킨다. 내부 거래임으로 이자율을 통제할 수 있고 기간 조정 등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지주회사 두산 신설회사는 밥캣 로보틱스의 배당 수익 등을 활용해 자체 현금 창출 기반도 있다. 결과적으로 중간 지주회사 자체는 이 밥캣이라는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이 배당 수익을 통해 현금 창출을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대여금 형태로 빌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캣 배당을 사업회사로 연결하는 구조를 설계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고, 밥캣 중간지주회사 사업회사로 배당 일부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의 배당 소득의 30, 50%를 투자 목적으로 에너지 사업에 재투자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요? 투자하는 거요. 투자하는 거. 그래서 주주 총회 승인 혹은 내부 정관화 필요하다. 요거는 만들겠죠, 알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이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오르면 결과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의 인적 분할을 통해서, 왜냐면 이 시총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40조가 늘어나면 기존에 10조일 때는 지배구조 개편하면 8조, 2조 이렇게 들고 오면 이 2조로 두산 로보틱스 3조를
하기가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가져와, 이 지분을 이대로. 그죠? 근데 얘가 신설되는 회사가 시총이 높아지면 이 두산과 포괄적 지분 교환을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를 밑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가를 또 끌어올렸던 게 아닌가? 라는 의심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건 너무나 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거 이제부터 중요한데, 만약에 정말 우리의 시나리오, 제 시나리오대로 인적 분할에 대한 이러한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이러한 돌발 변수에 대해서 항상 뭐 해야 된다? 인지하고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두산 에너비티 영상을 정말 열심히 찍고 있고, 여러분들 조회수만 보셔도 알겠지만, 자 여러분, 제가 보시면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발빠르게 뛰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영상 어제 2개 올려드렸죠. 새벽에 하나 올려드렸고 어제 하나 올려드렸는데 좋아요 1400개 정도 달렸는데, 우리가 구독자를 보게 되더라도 이렇게 보면 구독자 360명이나 늘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발빠르게 전달 드리고,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여러분께 내용들을 전달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219명, 그죠? 이렇게 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 얘기하는 곳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항상 우리가 지나간 일은 잊혀지기 마련이거든요. 자, 두산이 원하는 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응법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냥 원전이니까 올라가지, 공모도 쇼스키니까 올라가지, 이런 거 저도 계속 그렇게 해서 추적 관찰하고 있었는데, 오늘 어제 생각해 보니까 어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상한 거. 이게 주가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대형주가 시가총액 큰 종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나? 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이거는 뭔가 있는데, 원전도 분명히 이슈를 타지만 이건 분명히 다른 이유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에너빌리티가 올라갔을 때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건 두산그룹이에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 구간에서 뭐요? 두산 에너비티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시총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뭐다?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가총액 적절하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우리가 두산이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할 수 있을지,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들, 요거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요 가격까지 제가 예상된 가격이 어제 나왔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요것도 제가 텔레그램에서 공유해드리고 알려드릴 거고, 만약에 인적 분할에 대한 시나리오가 정말로 맞아서 이게 바로 시장에 나온다라고, 얼마 안 나온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텔레그램방 들어와 계신 분 정말로 많고요. 지금 투표를 다 안 해주셨지만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평균 단가 자체가 2만원, 3만원 초반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투표 589명밖에 안 해주셨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 몇 명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589명 일단 투표를 했습니다. 한 2000명이 보고 한 600명 정도 투표? 그러면은 5000명이라 했을 때 보조적으로 한 1200명 정도 있겠죠. 평균 단가가 거의 얼마예요? 이 4만원 밑에가 얼마? 50%예요. 근데 아마 이것도 3만원, 4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3만원 중반이 많을 거고, 대부분 3만 5천원 밑으로 50%의 물량이 들고 있다. 우리가 2만원대, 이 만원대부터 들고 왔단 말이에요. 뭐를?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수익 중이실 텐데, 지금 현 구간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시려면 방금 제가 드렸던 이러한 시나리오까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뭔 소리야,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고, 정말 이 부분대로 이어진다라고 해서 우리는 반드시 두산 에너빌리티 결과적으로 끌고 가면서 뭐 해야 된다? 매도 타이밍도 같이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산그룹이 원하는 목표가가 분명히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인적 분할을 통해서 비율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금 40조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했을 때, 이 두산의 분할 신설 회사와 이 기존의 두산 에너 두 개의 법인으로 쪼개지는 건데, 이 신설 회사의 지분 가치를 크게 줄 수가 없을 거예요. 퍼센트를 뭐 해야 9대1로 이 정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1 비율이 시가총액이 10조일 때는 1조밖에 안 되고 20조일 때는
2조, 그죠? 30조일 땐 3조, 40조일 때는 4조, 50조일 때는 5조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3조잖아요. 3조잖아요. 그죠? 3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두산 에너비트 시가총액이 올라가야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이 수월하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들을 제가 예상 시가총액을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이 부분까지 받아가셔라. 정말로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듣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도 생각했던 건데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장담컨대 이 영상을 보는 99.9%는 이런 생각조차를 못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두산 에너빌리티 현 구간에서 들고 계신 분들, 저는 꼭 다 들어오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셔서 제가 주말에, 자, 지금 주말에 제가 정말 이 인원 절반 이상 전부 다 확인해서 받아드릴 거니까 지금 주말 이용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주말 이용해서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요.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텔레그램방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꼭 들어오시고,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어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두산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 번호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꼭 들어오셔서 대응 준비하자.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 몰랐다, 무조건 들어오시고, 내가 주식 초보다, 무조건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가 두산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 번이라도 고민했다, 무조건 들어오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내용 두산 에너비티 영상 1000개 중에 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정말로 제가 머리 짜내서 고민하고 왜 에너빌리티가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까? 그냥 단순히 원전 때문일까? 공매도 쇼스퀴즈 때문일까? 이러한 것들이 그냥 사람들은 뭐요? 그런 연이 하는데 저는 이걸 항상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게 뭐요? 저는 분석가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저의 이러한 해답은 공매도 쇼스퀴즈 있을 수 있고 원전 때문에 올라가는 거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걸 봤을 때는 두산그룹 자체가 큰 이득을 보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가를 올려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부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010-9201-6329 두산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 안 들어오시면 손해입니다. 추가적으로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곧 있으면 안 나가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왜 올라가요? 이 원전주가 왜 올라가요? 바로 전력을 만들기 때문이요. 전력을 왜 만들어요? 데이터 센터 뭐가 필요해요? 전력이 필요하죠.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핵심을 봅시다. 원전에서 전력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보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요? 전선으로 보내잖아. 전선. 제가 말씀드린 전선주가 뭐예요? 대한전선. 40% 단기 폭등했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이 전력을 전선을 통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내야 돼요? 그냥 보내면 돼요? 아니요.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 기술 뭐예요? 스마트 그리드 기술.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기술이 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 제가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두산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무조건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맞다, 구독, 좋아요, 댓글 정말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좀 많이 퍼져나가서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가족들, 친구들, 여러분 지인들 다 두산으로 큰돈 벌 거고, 주식으로 큰돈 벌고, 25년도 한 해 정말 잘 풀리는 날이 될 거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 꼭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 이건 또 뭐냐면은, 자, 이 전선주 히든 종목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 지금 왜 전선주를 봐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원전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원전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근본적으로 이 17,000원에서 18,000원에 계속적으로 투자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관련된 전력 소모,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원전을 투자를 하는 건데, 원전 투자 아이디어가 어떻게 왔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24년도 4월, 즉 2, 3월쯤에 전선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선주가 왜 급등을 했냐면 AI 시대에서 사실상 이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 노후화된 인프라 전선으로 인해서 이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에서 A 지점까지 가는데 전선이 너무 노후화돼서 초고압 케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전력의 70%가 손실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고압 케이블을 이용하면 100을 보내면 30만 갔던 기존 전선에서 100을 보내면 70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전선주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언제? 24년도 2, 3월에.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4월 달부터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원전을 봐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이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는 원전주가 안 올랐어요. 뭐만 올랐어요? 체코 원전 관련돼서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원전이 오르고 있는데 전선주 뭐 하고 있냐? 죽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 쓰고 있다. 뭐 가온전선, LX 일렉트릭 다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일주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한 5월 14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24년도 1월 전선주가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전선주가 가면 결과적으로 왜 전선주가 가는가? 전력이 필요한데 노후된 인프라 때문에 전력 소모가 심하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원전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지금 5월 원전이 먼저 움직인다. 그럼 이번에 뭐가 움직여요? 전력을 만든다. 그럼 전력에 대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케이블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거다. 전선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최근에 가온전선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30% 올랐죠.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선주를 보기에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전선 관련돼서 완전 완벽한 전선주는 아니지만 전력기기 관련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인데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최근에 거래량 보여? 최근에 거래량? 추세를 돌려내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정고점 매물 흡수했단 말이에요. 최고 거래량 보이시죠? 자, 확대한 건데 이거 보세요. 이게 확대한 거거든요. 어때요? 상한가 이후에 대량 거래로 주가에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준 이후에 뭐요? 눌림목이 발생됐는데 전 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뭔 말입니까? 주가를 슬슬 올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이젠 RNL 로봇주 말씀드렸을 때 4배 올라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바이오 종목 드렸던 거 몇 배 올라갔어요? 2배 올라갔어요. 최근에. 그죠? 뭐요? 진원생명과학. 2주 만에 2배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실적도 어때요?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영업이익이 19억, 1억에 3억에서 작년에 1,100억에 영업이익 60억 달성. 영업이익도 어떻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 또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된 이 회사까지 제가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서 이 원전 다음에 올라갈 이 전선 섹터에서도 전력기기 관련주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 마찬가지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전력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 전선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전력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이거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